후보 단일화 효과 별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당파층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납니다. 20대, 30대에서도 무당파층 급증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무당파층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선 전국이 사실상 시계제로의 안개 전국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평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한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안철수 후보 대선 후보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사실상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 지난 주말 일제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후보 단일화 효과 별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특징적인 것, 무당파층의 비율이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대선 전국이 사실상 시계제로의 안개 전국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하는 평이 높습니다. 오늘 무당파층, 급증한 무당파층의 모든 것, 무당파층은 누구이고 그들의 향배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숫자 16입니다. 지난 주말에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에서 일제히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무당파층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 16이었습니다. 그럼 16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무당파층이 어느 정도 급증했는지 그 추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조사입니다. 한겨레 조사를 보면 2주 전 조사에서 무당파층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직후 조사에서는 17.3%까지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무당파층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선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무당파층이 주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좀 지지를 유보했던 층들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신이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선 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무당파층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 안철수 후보 사퇴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당파층이 누구인지 그 부분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대별로 보면 아무래도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습니다. 20대. 이번 한겨레 조사에서 25.9%나 무당파층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2주 전 조사에서 20대에서 무당파층 8.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25.9%로 증가한 것이죠. 30대에서도 무당파층 급증했습니다. 10.5%에서 18%로 2주 만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 바로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무당파층 정말 많이 증가했습니다. 2주 전 조사에서 8.7%였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25.4%. 모든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20대, 30대 젊은 층이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지금 무당파층이 많다. 이 층들이 과거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지만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어디로 자신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서 무당파층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무당파층 단일화 이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 중에서 무당파층 비율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21.9%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도층에서 무당파층이 높습니다. 진보나 보수층 같은 경우는 확고하게 자기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무당파층 비율이 적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는 무당파층 비율이 높아서 이번 조사에서 22.8%나 무당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지정당 없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서 지지정당 없음을 질문했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응답한 층이 있습니다. 이 층들이 2주 전 조사에서는 22.5%만 지지하는 후보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층에서 41%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거죠. 기존 정당에 기대를 갖기 어려운 그런 젊은 층들 혹은 그런 층들이 정당에는 관심이 없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통해서 본인의 정책 의사를 표현했는데 막상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이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무당파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당파층이 방금 전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무당파층의 성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당파층의 성향, 이념 성향으로 구분해보면 중도가 43%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보수 18.1, 진보 27.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중도, 무당파층에서 아무래도 중도 비율이 높다는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진보와 보수만 놓고 보면 진보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가 높은 가운데 중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중도라고 했을 때, 중도 성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중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중도도 엄연하게 정적 지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때에 따라서 어떨 때는 보수에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진보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성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무당파층들이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 이런 응답이 51.7%로 과반이 넘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으로 정권이 재집권되어야 된다. 이런 응답은 18.1%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지금 무당파층들이 전반적으로 중도 성향이 높다. 하지만 이 중도 성향은 그냥 중간에 있는 층들이 아니라 변화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무당파층이 급증하면서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전체 투표율을 보면 이주연 조사와 비교해서 투표율이 낮아졌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응답이 이주연 조사에서는 83.7%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77.1%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좀 더 상세히 들어가면 20대 이주연 조사에서 76.9%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65.1% 투표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고 50대에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50대 이주연 조사에서 87.2%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77.6%로 낮아졌습니다. 한겨레 조사에서 안철수 지지층들이 사퇴를 통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긍정평가가 31.2%에 그쳤습니다. 부정평가 66.6%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지지층들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조사를 보면 이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그 중에서 43.2%만이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3.4%는 그저 그렇다, 별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 16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된 주요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동층의 평균 수치가 16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층, 대선이 다가오면 대체적으로 부동층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부동층이 오히려 급등하면서 대선 전국이 시계 제로의 안개 전국으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에서 부동층이 급증하면서 이 층들에게 투표율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20대, 30대 이 젊은 층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이 부분이 남은 대선의 향배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20대, 30대의 민심을 누가 잡느냐, 20대, 30대의 젊은 층들에게 정치가 변하면 그들의 삶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비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떤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남은 대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